네, 혜라님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의 연금 대수술에 성공을 했대요. 이게 처음에 이제 연금 개혁안이 나왔을 때 그 상원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하원에서는 통과를 할지 못할지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이제 의회의 표결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특별 권한을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반발을 하면서 그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을 했지만 이게 부결이 되면서 연금 개혁 법안이 의회로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마크롱의 그런 강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제 과반수 이상이 하원 투표를 생략한 게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프랑스가 현재 우리나라 같은 여소야대 구조인데 이렇게 야당이랑 척을 짓는 수를 둬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든 하려고 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게 예상이 된다고도 하고 또 우호적인 평가로는 이제 연금 개혁이라는 이 골칫거리를 잘 해결을 한 거다. 이게 되게 인기 없는 그런 정책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혜라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저항이 있는데 고집 부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듯이 보이면 결과적으로 잘한 거야. 그러면 연금 개혁해야지. 지금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나게 생겼는데 누가 메울 거야? 나라가 그냥 부도야, 그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그 독선적인 모습이 보이게 그렇게 느껴지게 하면 안 돼,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되게 읍소하고 낮은 자세로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국민이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왜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엄청 더 힘들어지고 당신들이 더 힘들어져 이거를 몇 번이고 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거거든. 물론 국민들의 민도가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낮아. 인류가 짐승성에 빼앗는 애고가 심해서 아니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연금 재정이 고갈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아라 하면 아유 아프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떡할 건데. 자기들 일인데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고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 주권자 그 정책을 시행하는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그걸 부드럽게 했어야 되거든. 지금 요즘 우리나라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맞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서 좋은 거지 나쁜 거 없거든. 더군다나 북한이 쏘고 중국이 도발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인이 제일 중요한 건 태도예요. 국민에게 열등감도 안 느끼게 하고 그리고 국민이 막 보기에 굉장히 고집 부리는 듯이 위에 있는 듯이 보일 때 열등감 느끼게 되고 더 고집 부리고 안 하려고 하거든. 그걸 잘 맞춰주면서 아기 달래듯 이렇게 달래면서 또는 어떨 때는 엄마 부모처럼 딱 해줬다가 또 아기 달래듯 해줬다가 요게 정치인의 어떤 기술이라고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쉽지. 근데 나는 근본적인 문제로는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개인의 어떤 삶을 그렇게 책임져 준다고 그렇게 세금 걷어서 연금을 주고 이게 맞나? 나는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나라가 책임져 준다고 국민 돈을 걷어서 나중에 그걸 재분배를 해주고 그런 짓을 왜 해? 사람은 내면에 다 신성이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왜 굳이 일 조금 하고 조금만 먹고 살겠다는 사람한테 열심히 일해라. 재산 축적해서 잘 살아라. 왜 그러고. 또 잘 살고 싶은 사람.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 많이 갖고 싶은 사람한테 왜 너는 많이 벌면 안 된다. 다 뜯어내서 가난한 사람 왜 그렇게 해. 잘 살고 싶으면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 세금 조금 더 걷는 건 맞지, 그치? 근데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도 이상하고. 나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자꾸 주 69시간 하래. 왜 그렇게 해. 아니 한 30시간이라도 지가 원하는 만큼 하라고 그래. 대신에 조금 가져가는 거 감안해야지. 그게 술린 거예요. 뭐 밤을 새워 일하든 하루 24시간에서 열흘을 새든 그건 지자유고 하루에 1시간도 일 안 하고 놀겠어. 이런 사람은 그냥 굶어야 되는 거고 그걸 국가가 개입해서 뭘 도와주겠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야. 어디까지 개입을 할 건데. 그거로 인해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불만이 다 나와요. 국민이. 강자 약자 불만이 다 나와. 그걸 다 어떻게 충족시켜. 최소한만 개입하는 정부가 최고 좋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위험으로부터 방지해주고 치안을 잘 유지해서 안전하게 살게 하고
어떤 국가 간의 교역이나 이런 걸 무역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게 그 경계를 허물고 국민이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서비스업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정부, 작은 정부 최고 좋은 거예요. 뭘 자기들이 하겠다고 사업을 벌려서 다 탕진하고 연금을 다 걷어갖고 그걸 재분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정부 기구만 자꾸 늘어나고 세금은 점점 걷게 되고 그걸 분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해서 분배하는데도 인력이 들잖아. 분배하는데 드는 돈이 더 많아. 세금 100만 원 걸었다 치면 50만 원은 그렇게 분배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냈는데 받을 때는 5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야. 국민은 바보가 되는 거야. 정부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럴수록 부작용도 덜해.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적어야 그래야 국민이 정부한테 의존하는 게 적고 그래야 내가 더 자유도 얻을 수 있어. 그만큼 의존하면 그만큼 책임지고 해야 될 것도 많이 늘어나는 걸 알아야지. 응? 뺏기는 것도 많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정부가 다 해주겠다. 못 해주거든.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굉장히 자유와 그런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국내 그 GDP에서 연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3.3%에 비해서 프랑스는 14.5%나 된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큰 정부를 가지고 싶어하는 건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그 큰 정부를 가지고 싶냐고 물어봤어? 아니요. 안 물어봤잖아. 가지기 싫어. 큰 정부를. 모든 에고는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자유롭게 먹고 살고 나를 규제하는 모든 법이 없었으면 좋겠어. 무슨 법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에서 몇 개 띄고 다 싫어해. 근데 그걸 누가 키웠냐? 정치인들이. 해충인 거야.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권력으로 정부가 크면 클수록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고 많이 뺏어 먹거든. 국민이 세금 100만 원 낼 때 그거를 오로지 다 국가 정책을 위해서 쓰면서 국민들한테 다 줄까? 아니. 자기들이 많이 먹고 또 하나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정치인들이야. 자기들이 뭐나 된 것 같아. G7 정상회담 같은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 나는 진짜 뭐 자기들이 뭐라고 뭐 이러고 왜 그래 거들먹거려? 특히 독재자들 시진핑과 그 푸틴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뭐 나는 웃음 나와서 참을 수가 없어. 니들은 똥 안 싸니? 이렇게 묻고 싶어. 국민을 그냥 대표하는 대표자 한 사람으로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뭐 엄청난 뭐 뭐라 되듯이 신이라도 되듯이 거들먹거리는 그런 짓하고 국민을 지배하는 기쁨을 느끼려고 사는 족속이야. 남을 갖다 그렇게 지배하면서 자기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해? 그 행복이 짐승의 행복이야.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지. 마음의 세상은 대통령과 저기 노동자가 저녁에 퇴근할 때 만나서 술 한잔 걸칠 수 있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돼. 인간 대 인간으로 느끼는 행복을 누려야 진짜 행복이지. 내가 벌써 누구 위에 있다. 아니 견장 뛰고 붙어봐.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 아니고 시진핑이 주석이 아니야.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1대1이잖아. 그렇잖아.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인간이란 말이야. 왜 인간으로 안 보고 뒤에 숨어서 지기도 숨어서 그건 진짜 행복도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그 지배하려는 에고가 짐승성이야. 인류는 짐승성을 이제 버려야 돼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그런 정부를 자기들끼리 만들고 국민들은 개돼지 짐승 같은 에고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프랑스인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지? 지성이 있는 것 같지? 짐승성이 더 심해요. 우리나라보다. 쓸데없는 거로 토론을 많이 하지. 얘기 들어보면 미사 여구만 많지. 아무 쓸데없는 말이야. 그걸 왜 이고 살아? 다 엎어버려야지.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정부만 두고 자유롭게 살아야 돼. 내가 원하면 가난하게도 살고 싶으면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 많이 벌어서 하고 다 귀찮아. 그렇잖아. 그리고 막 있는 대로 벌어서 막 쓰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대다수에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라는 걸 심어줬어. 잘하는 과정에서.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제 헤라님이 요새 이제 국회 해산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더 이렇게 호응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에 비해서 이제 찬성표를 많이 안 주고 계세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두렵지. 자기들은 싫다고 해산하기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아. 정부가 큰 거 싫다고 하지만 아니야. 뭔가 든든한 것 같아. 파리 때 모기태처럼 자기 뺏어먹는 사람을 의존하는 거야. 스톡홀름 증후군.
유괴범한테 잡혀갔는데 나중에는 피해자가 너무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 사람 없이 가해자 없이 못 살게 되는 인간의 의식이 참 무서운 거야. 이제 습관이 세뇌가 된 거야. 국회의원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속마음은. 자꾸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 세뇌에서 벗겨주고 있어. 괜찮다 해충이다 이러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한 1, 2년 하면 아 이제 없어야 되나 보다. 또 사람은 말하기 나름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없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없어지게 되면 우리 국민만 해방시킬 게 아니라 전 세계 국민을 내가 해방시켜 줄 거야. 프랑스인들한테 너희는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정치인이 니들 원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부 축소되고 작은 정부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다 따라할걸? 전 세계인이. 특히 프랑스인들은 자유를 좋아해서 제일 먼저 아 저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머리 위에 지고 살았을까? 이렇게 돼요. 제2의 프랑스 혁명이. 그렇지 일어나요. 네, 국회 산운동 응원합니다. 네.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 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 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부패한 국회와 유명무실한 지방자치단체 해산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